아무래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제가 제일 고통을 당하니까 또 호소를 하는 거죠. 뭐 나눔이라는 게 늘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CEO로서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거를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가정부터 회사, 나라까지 제일 강조하는 게 소통이잖아요. 지도자한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만큼 치욕적인 말이 없거든요. 개인끼리는 대화가 안 통해 이 얘기만큼 듣기 힘든 말도 없잖아요. 대화가 안 통해 하는 말하고 소통이 안 돼 하는 말하고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 소통이 잘 되는 조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소통 때문에 약간 힘들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티쿤보다 소통을 잘하는 조직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티쿤은 정말 소통을 잘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대부분의 조직은 소통이 뭔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제 많은 그 조직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100% 부하들이 소통을 안 해서 조직이 소통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조직에 문제가 있으면 70% 이상은 지도자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면은 지도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티쿤이 소통이 잘 된다고 하면은 정말 제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소통은 자기 하는 일을 잘 알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소통이라는 것은 트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생각이 교류된다는 얘기잖아요. 생각이 교류되는 게 소통이죠. 감정까지도 교류되면은 최고의 소통이고요. 이 소자는 일본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한자 원뜻은 트인다는 거예요. 트인다. 트인다. 이걸 일본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돼? 트여서 통하다. 장벽이 트이다.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 몰라? 트일 소자예요. 트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많이 쓰는데 길이 트였다가도 쓸 수 있어. 길이 트였다. 연결되었다. 통했다. 그래서 장벽이 무너졌다. 이런 뜻이에요. 소자는. 그래서 장벽이 무너져서 통할 수 있다. 이게 소통이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은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나를 오픈하는 거지 너를 오픈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 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먼저 나를 공개하면은 소통이 시작되는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가 얘기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배우자가 얘기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내 얘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구상과 내 꿈과 내 감정을 나누는 게 소통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통이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구상과 각자의 계획을 잘 알리는 거라는 것 자체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잘 하려고 MT도 가고 술도 마시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소통은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거라는 거죠.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게 진짜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직도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식을 쓰는 조직 자체가 워낙 드물고 그다음에 소통을 잘하는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드물어요. 물론 가정에서는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회사에서 소통이죠. 조직이
20명, 30명, 100명 됐을 때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섯 명, 10명 될 때는 대화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0명이 넘어가고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칠레로 연결되는 순간에는 대화로는 소통할 수 없습니다. 소통은 생각이 통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을 알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너 생각이 뭐야 하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하려는 일, 내가 파악하는 현재 여건, 내가 겪는 어려움, 내가 선택한 수단을 알리는 게 소통이라는 거죠. 그 생각 나눔을 쓸 때는 그냥 가정사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사 일을 하면서 겪는 거를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계속 내가 이야기하는 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라버리면 되는 거고요. 자를 수가 없으면 내가 피하면 돼요. 그래서 배우자 한쪽이 아주 훌륭해도 상대편 배우자가 엉망이면은 이혼이 성립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소통하려고 별로 애쓰지 않아요. 그 지금 표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생각 나눔 작성한 사람이 1년 내내 통틀어서 1회 이상 매주 1회 이상 작성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기록상으로는. 근데 좀 있죠. 이게 통계에 안 잡혀서 그렇지. 그렇지만 대체로 봐서는 2주에 한 번 이상 쓴 사람이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2주에 한 번 이상 그 생각 나눔을 쓴 사람이 3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생각 나눔 쓴 사람은 31명입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생각 나눔을 2주에 한 번도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근데 이 생각 나눔 쓰라는 거는 조직의 정당한 지시잖아요. 아니 회사에서 보고서 쓰라는 것도 부당한 지시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쓰라 보고서를 생각 나눔으로 쓰라 그랬고 생각 나눔을 안 쓰는 것 자체는 사실은 직무 태만이에요. 그런데 왜 안 쓸까요? 게을러서 안 쓰는 건 진짜 아닙니다. 티쿤 구성원처럼 성실한 사람들을 저는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생각 나눔 쓰라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안 쓰는 건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죠. 어쨌든 뭐 소통하려 애쓰지 않고 혹은 쓸 게 없고 혹은 쓸 건 있지만 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사실 정말 잘하는 편이에요. 다른 외부는 아예 이런 시도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일단 이제 저는 여러분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소통은 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시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소통할 방법이 아예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고 이것도 연습하면 무조건 좋아진다는 거를 그냥 인정하고 연습하기 바랍니다. 제일 오해하는 게 육체와 정신의 관계인데요. 여러분은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짐에 가잖아요. 그리고 돈 내고 3개월치 끊고 이틀 가고 안 가고 다시 다른 운동 수단을 또 찾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깅하고 탁구 치고 등산 가고 축구하고 뭔가 자기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해요. 그리고 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안 하지만 내일부터는 하리라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도 했다 포기하기도 하고 별 이상한 것도 다 해보는 거죠. 몸을 위해서.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영역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세수하듯이 매일 아침에 명상해야 되는 거죠. 어제 세수했다고 오늘 안 하진 않잖아요. 글쓰기를 통한 생각 나눔도 사실 매일 하면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상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몸을 위해서는 매일 운동해야 된다는 걸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정신활동을 위해서는 매일 해야 된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운동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을 위해서 운동 안 하진 않잖아요. 뭔가 하잖아요. 그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뭔가 생각이라는 정신 영역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사실은 하여간 지금 오해를 할까봐 혹은 이제 불편할까봐 말을 정말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불편해 하더라도 굳이 말씀드리면 회사에 다니겠다고 하면서 나는 글을 잘 못 써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도 돼요. 왜냐면 대기업의 이사였던 사람도 대기업의 중견기업의 간부였던 사람도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글을 평상시에 안 써서 못 쓴대요. 근데 사실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회사의 간부가 돼서 중국 직원들하고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거죠? 작가가 될 능력이 없다는 거는 저부터 인정하니까 그건 얘기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고등학교까지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나오면 다 글 쓸 수 있어야 되고 그거는 조금만 훈련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통하고 글하고는 목적과 수단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통을 못하면 회사 생활하면 안 되고요. 글을 못 쓰면 소통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명백한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글쓰기를 연습하는 거는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쉽게 익힐 수 있는 수단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글 제일 잘 쓰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물류사업본부라고 생각해요. 물류사업본부 사람들 진짜 글 잘 써요. 그리고 제가 뭐 회사 운영하면서 계속 글쓰기 강좌도 열고 뭐 글쓰기 지도도 하면서 경험했지만 정말 눈부시게 빨리 좋아지는 게 글쓰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글쓰기가 매우 중요하면서도 쉽게 익힐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영어 회화 강의는 들으면서도 글쓰기 강의를 안 듣는 거고. 감정 교류하는 거를 글을 통해서 생각 나눔하는 거를 연습하지 않는 거고. 그런 게 지금 우리한테 어려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0명 있는 소규모 회사면 이런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더디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칠레 티쿤이 열리고 말레이시아 티쿤이 열리고 한국 티쿤이 열리고 중국 티쿤이 열리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모든 지식의 전파자고 정보의 전달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다 떠나서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생각 나눔을 쓰고 그걸 글로 정리하는 게 여러분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티쿠는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멋진 회사를 운영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속에서 같이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그리고 과실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쉬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 정도 수준의 사람들 만나기 진짜 힘들어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더 이상 간부는 외부에서 영입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고요. 여러분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송년회죠? 저 5시 반부터 먹나요? 여기서 5시에 나가야 되나요? 맛있게 먹읍시다. 뭐 술도 다 공짜라는데 하여간 송년 근데 너무 일찍 먹네. 5시 반부터 먹으면 2시간밖에 못 먹는데. 하여간 뭐 일체 행사 없는 송년회니까 그냥 빨리 가서 빨리 먹읍시다. 해가 먹고 생각 난